안녕하세요. 권태령의 아름다운 삶 연구소 권태령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연애 교실 제 1강 시간으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별 하면 참 단어만 들어도 가슴 아픈 단어예요. 그죠? 실제로 이별을 겪게 되면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다. 그죠? 마치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그 휘몰아치는 그 아픔과 그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별을 맞이하는 자세가 정립이 되어 있다. 자기만의 어떤 자세가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별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별을 맞이하는 자세 또는 이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프죠, 그죠? 아프죠. 이별하면 아주 아픕니다.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자존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어떤 막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아프다는 거죠. 항상 지금 이별은 여러 가지 이별이 있겠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주로 이제 남녀 사이에 그죠? 이별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죠? 예. 참 아픕니다. 아프고, 그죠? 둘이 일상을 이렇게 서로 섞어서 공유를 하다가, 서로 분리된다는 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심적으로 엄청 힘들고 아파요. 그죠? 단순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어떤 강렬한 감정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 왜 이리 아프지 이게 아니라, 그죠? 만남을 예를 들어서 3년을 만났어요. 3년의 만남을 했다. 근데 보통 헤어지는 아무리 이렇게 전조가 있고 복선을 깔더라도 갑작스럽단 말이에요. 그 3년의 만남을 3개월에 끝내려고 하는 거야. 그 3년간의 모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공유, 그죠? 어떤 공감대, 그죠? 어떤 일체감 이런 걸 3개월 만에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한다. 또는 한 달 만에, 또 빠른 사람은 3주 만에, 심지어는 3일 지나니까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개인 차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만남의 기간보다는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정을 떼낸단 말이에요. 당연히 아프지. 그죠? 이 서서히 이루어졌던 일체감을 한꺼번에 딱 분리를 시키니까 이 아픔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했을 때 왜 이리 아프지? 어떤 사람 약국 가서 그 흰 알약 하나 먹으면 싹 사라지는 게 없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아픈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다. 그만큼 나의 만남이 길었고 나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 강렬했다. 넌 반전이 된다는 거죠. 아니 3년을 만났는데 헤어져도 하나도 안 아파.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픈 걸 받아들여라. 그죠?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는 또 이렇게 내가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이렇게 아픔을 겪는다는 게 상당히 그것도 어떤 청춘이라는 나이를 떠나서 어떤 심정적인 청춘이라는 반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니 이별하고 너무 아플 때 그냥 여친도 남친도 지금 안 사귀보고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고 웃고 들고 있는 친구 보면 부를 때가 있어. 그런데 전혀 불효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했다는 말 그죠? 어떤 해변에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 일상으로, 그죠? 어떤 뭐, 지상이랍시다. 지상으로 복귀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서 그냥 막 일상에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그 친구 불안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워낙 아프니까, 이거 그냥, 뭐, 모태솔로들이 부를 수도 있어요. 일상을 지금 전혀 아픔을 겪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은,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이 있다는 거는 나는 여기 올라갔다 진정한 사랑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정이 교차하면 막 괴로움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천국이에요. 내려왔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그죠? 내가 청춘이라는 반정이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은.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쉽게 만나지 말은 어떠한 경고잖아요. 그죠? 만나면 그냥 둘이 끌리면은 쉽게 그냥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 하늘이 계시다면은, 너무 인간들이 이리 둘이는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쉽게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질서가 안 잡혀. 그래서, 헤어질 때 이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어떤, 그죠? 신의 경고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세요. 누가 더 아프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더 아프냐? 예. 남자가 더 아프냐? 여자가 더 아프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것 같아요? 누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제가 오늘 부산까지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런데도 꼭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지금 내려가고 싶어요. 예. 누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이 갖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더라고. 답 없습니다. 주로 이 남자가 더 아프다. 넌설이 다수설이기는 한데, 그거는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대체로 남자들이 더 아픈 경우가 많지만은, 누가 더 아프냐면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아픕니다. 많이 받은 사람. 그죠? 예. 주로 여성들이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아파하지. 그죠? 헌신적으로 주고 할 때는 잘난 체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 호의가 반복되면 걸린 줄 알잖아. 그러다가 여성이 이제 자기는 할 만큼 다 해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데,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아파요. 그죠? 그래서 사랑과 이별의 목적이 상대를 더 많이 아프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할 때 잘하세요. 잘하면은 상대가 나를 떠나도 많이 아파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또 이별을 대하는 자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또 앞으로 저랑 헤어지고 제발 고통은 최소화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걸 빌어줘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했을 때 자기 아픈 감정이 1차로 다가오지만은 그게 매몰되기에 앞서서 상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하세요. 그 종교를 떠나서 그냥 어떤 가톨릭 신부님도 이렇게 108배 하시는 분이 있던데, 어떤 108배 그 형식대로 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가 이제 아침마다 절을 하신다 하더라고. 절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저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1000번까지 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위해서. 그죠? 고맙습니다 하고, 저를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어떤 잔인한 이별도 분명히 서로 잘해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한테 정말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나한테 못해준 거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끝났는데, 고마워요. 어쨌든 진짜 모래알같이 많은,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인연이 돼가지고, 나를 만나주고, 나한테 웃음을 보여주고,
나한테 어떤 정을 보여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워야 돼. 아무리 나를 차고 잔인하게 떠난 못된 놈이라도 못된 년이라도 고마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마운 부분을 찾아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인간은 고마운 게 1도 없다. 그거는 아예 그냥 사랑이 아니지.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별의 고통도 없을 거예요. 제 강의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뭘 빌어주어라. 그나마 말 같지만은 행복을 빌어주어라. 그래서 100번을 절하든 200번을 절하든 절을 해보세요. 하루에 100번씩 하든, 그죠? 어떤 식이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하든,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내가 없는 앞으로 행복해라. 그걸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픔이 줄어들어요. 사라지진 않는데, 아픔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 나가는 모습 제발 좀 SNS에 좀 당분간 올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로? 상대는 그런 거 보면 더 아파요. 그런 거 하지 마. 그죠? 아니, 우리 이별의 목적이,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은 척하고, 상대는 더 아파야 되고, 더 후회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 아프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왕 이별한 거, 어떤 식의 이별이든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많이 아프고 상대가 덜 아프길 바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 고통보다 상대 고통을 먼저 생각해라. 자기 고통보다. 이거 연결되는데, 자기 고통보다 뭐예요? 상대 고통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그죠? 상대가 고통을 느낄 내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별에 대한 원칙이고 우리 인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별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가 없게. 야, 그 인간 내 차고 내랑 헤어지고 엄청 후회한다더라. 후회하겠지. 그걸 바라지 말라는 거야. 상대가 내랑 헤어진 거에 후회가 없어야 상대가 그 새로운 생활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별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가 후회가 안 남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이별의 형식.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는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교식 행위이고 무형식주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문자 쏘고 카톡 쏘고 그죠? 잠수 타고 그죠? 그런 짓거리보다는 만나가지고 이별을 통보하는 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하고 또 이렇게 나는 쭉 이렇게 몇 달간 또는 몇 주간 이별을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이때 딱 통보 팍 들어가면 상대는 이거 뭐야 이거 지금부터 시작이다. 스타트. 그래서 상대는 갑자기 벼락치기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잔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죠? 나는 준비된 이별이고 상대한테는 갑작스러운 이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예를 들어 3개월을 합시다. 이별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때 실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가 전혀 몰랐다. 이 기간에 너가 몰랐다 하면 얘도 문제 있어.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이별을 준비하는데 그걸 몰랐다? 전혀 몰랐으니까 나는 갑자기 통보하면 안 되고 미리 전조를 알려줘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둘이 친밀한 관계였다면 이 눈치를 채야 돼요. 채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아가도 뭐 어차피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정황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통보받아서 뭐 죽겠다. 너 그럴 수 있냐? 그런 소리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그래도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약간의 그 행동에 변화는 또 둔한 사람들이 있어. 진짜 좋아해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트 형식을 좀 바꾼다든지 간소화한다든지 뭐 옛날 같으면 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영화 보고 놀이공원 갔다면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져. 이런 식이죠, 그죠? 만나면 횟수를 줄여. 막 친밀한 관계를 하루 막 10분도 주고받고 가지고 어떤 전화나 어떤 거죠? 소통 수단을 줄이는 거예요. 10분 하다가 뭐 5분으로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전조를 깔아줄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예. 눈치 없는 인간도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만 너무 어쨌든 상대가 갑작스럽게 뭐야 이거? 너는 이때까지 나랑 헤어질 생각 하고 있으면서 나 만난 거야? 이런 거죠. 나는 준비 안 됐어. 이런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알려줄 필요는 있겠죠, 그죠? 어떤 전조를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참, 이별 한번 끝나는 건데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이제까지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말수도 줄이고 왜 그래 요즘 말을 안 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서 별로 할 말이 없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서서히 좀 이렇게 거리를 자꾸 이렇게 떼는 그죠? 어떤 그 밍글링 되어 있는 관계를 자꾸 좀 분리해 나가는 그죠? 자꾸 좀 선을 꺼가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죠? 어떤 걸 결정에 대해서 의논한다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에 저한테 제 학생이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 여자분인데 뭐 어떤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 그 여자분도 이렇게 어떤 좀 나이가 좀 덜은 상태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엄청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리 썸과 연애의 중간쯤 이렇게 뭐 그리 하고 있다가 남자가 안 되겠다 싶으니 슬 그냥 남자도 그렇게 작은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목매 살지 않겠죠, 그죠? 막 대시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슬 그냥 남자가 접으니까 오히려 여자가 또 안달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남자가 접어버리니까 다시 또 뭐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볼 땐 집착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부분을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쨌거나 이래 끝났어. 끝났는데 뭐 아무튼 뭐 주고받고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완전히 둘이가 맞는 사이인지 한번 보려고 어떤 막 엄청난 전환처럼 말은 하려고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여행을 가려고. 아니 미혼 남녀가 뭐 아무리 나이가 덜은 커플이니까 더더욱 그렇네. 여행을 같이 간다는 거는 거의 뭐 작정한 거죠, 그죠? 그래도 남자가 되게 바쁜 어떤 직종이 돼가지고 남자가 나름 전문직이야. 그래서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보통 남자들이 하죠, 그죠? 어디 가면 좋은지 막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막 비행기 표까지 자기 돈 들어가 다 예약하고 했는데 11시 비행기 출발인데 아침 7시에 못 가겠다. 일이 바빠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자가. 그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떤 핑계로도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수레기입니다, 수레기, 그죠? 그럼 뭐 끝내면 되는데 뭐 어디 물어봐도 그런 남자는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남자 무슨 카드라더라? 무슨 교통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걸 가서 만나서 주고 싶대. 뭘 만나? 그냥 퀵으로 빨리 보내라고. 만나기 왜 만나? 그래도 사람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자, 인연이 아닌 커플들이 계속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헤어졌다가 막, 네, 이 얘기 안 해갔네.
이별의 고통 때문에 다시 좀 이따 할 거가. 예, 좀 이따 할 거네. 이별의 고통을 못 이겨서 또 만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최악이다. 아무튼 막 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수십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그런 커플이 있다. 원래가 안 맞는 커플이에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다는 말은. 그죠? 그런 커플은 야 우리 헤어져야지. 문자로 안 돼. 카톡으로 안 돼.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하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래 만나가 또 만난다니까. 그죠? 아예 그냥 안 보고 서로 연락이 없어지는 것도 괜찮은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커플일 때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별에도 만나서 이별을 통보하라. 그죠? 막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지키는 게 좋겠지만은, 그죠? 예, 너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상대가 막 가치 없음을 느끼게, 자존감, 모멸감을 느끼게 막 문자 한 통 탁 하고 아예 연락 차단하고 안 받고 참 좋다고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는 말고 오히려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다가 연락이 사라지는 그래 이별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안 한 거지. 그래 그런 것도 하나의 이별의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일 치사한 게 저는 이 남자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본 케이스가 여자네, 남자도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제일 해서는 안 될 짓거리입니다. 제 옛날에 그 친구의 여친이 이렇게 하던데, 환승을 하면서, 그죠? 부애인, 옆에서 신애인이 생겨서 이렇게 환승했어. 환승을 하면서, 그러면은, 여 입장에서, 물론 남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본 케이스가 여성이라 가지고,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환승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바람핀 거잖아. 그죠? 이별하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별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만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 버려서.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양다리 걸친 것도 될 수도 있고, 바람피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가치를 떨어지지. 그래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이 환승하는, 그죠? 이러한 이 사람들이, 그죠? 요 새로운 존재를 감추고 다른 문제, 그동안에 우리 사이에 묵혀져 있던 문제를 계속 문자시키고 끄집어내가지고 싸움을 비화시키가 그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마무리 잘하고 우리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요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팽판을 자기 이만큼 팽판 있으면 팽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지. 너 아까운 사람 놓친 거야. 진짜 좀 잘하지. 이거 진짜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거 진짜 아니고, 이거는 진짜 연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면 썸 단계일지라도 솔직히 말하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옛 남친이 무섭기도 하고, 찾아서 해코지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성 특유의 그런 어떤 수동성, 그죠? 어떤 우유부단함, 그런 또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문제 키웁니다. 그죠? 느낌 이상해서 여친 집 앞에 밤 11시에 기다리다가 새 남친과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뽀뽀를 하다가 그 장면이 들켜서 둘이 주고받고 싸우다가 전치 3주, 전치 2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위를 더 키웁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환승 시에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가 좀 촉이 빠른 것 같아요. 20대 때인데 그때 우리 친구 한 6년을 사귀었어. 6년 정도 사귀어서. 그래도
그렇게 우리한테 자랑하고 미인이고 뭐 성격 좋고 싹싹하고 음식마저 잘하고 결혼까지 갈 거고 우리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여자분이 우리 친구를 차버릴 거라고는. 그런데 다른 도시에 살았단 말이야. 계속 우리 친구가 막 전화를 이 여성하고 하는데 막 그 당시에 공중전화니까 계속 다투는데 내가 얼핏 다투는 내용을 들으니까 둘 사이에 그냥 누구도 해결 못하는 어떤 그죠?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있던 묵은 문제예요. 그걸 계속 드러내고 우리 친구는 그거는 막 지금 이야기 하나도 되잖아 하고 막 싸우더라고. 전화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막 이러면서 막 전혀 파악을 못 하더라고.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걸. 내가 야, 너 그 여친 남자 생겼다. 내가 내 말에 알아듣게 얘기하니까 가보자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가봤어. 그 사는 이제 그 도시로 가서 그 집에 갔어. 남친하고 그죠? 이 데이트 한다는 게 모든 게 다 밝혀져 버리죠. 그죠? 뭐 대면 충돌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 짓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환승하면서 자기 이미지 좋게 남기려고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증폭시켜가지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 이게 가장 비겁한 겁니다. 오히려 더 사태를 키웁니다. 자,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응? 자기에 대한 좋은 인상 남기려고 하지 마라. 아니, 헤어지는 마당에, 그죠? 아니, 나의 좋은 모습을 잊지 못하는, 그래서 더 괴로워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대방을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제거할 가치도 없게끔, 그죠? 오히려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헤어질 때. 뭐, 전에 뭐 어떤 일화를 보니까 뭐 옛날 이야기긴 한데, 그 당시 이제 자유연애가 일반화 안 됐을 때 어떤 선비와 어떤 그 대갓집의 교수가 막 엄청난 사랑에 빠졌었는데, 이 선비가 어떤 그죠? 국가적 중대사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알콩달콩한 사랑을 한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보통 우리 좋게 그냥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뭐 달래고 헤어지고 떠나죠, 그죠? 근데 막 잔인하게 그냥 막 나는 너를 사랑한 적도 없고 데리고 놀았다는 식으로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버리더라고. 그죠? 오히려 그 여자를 생각한다는 거죠.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차는 거야 하니까는 저 여성분은 내가 그냥 좋게 끝나면 평생 나를 못 잊는다. 그래서 저 여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자기가 나쁜 놈 되는 거죠, 그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은, 헤어지는 마당에 좋은 인상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상대가 완전히 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 잊을 수 있게끔. 물론 뭐, 이 상대가 내가 저런 놈 만나서 자존감 떨어질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 할 필요 없지만은 헤어지는 마당에 인상 좋게 남기려고 막 좋은 옷 찾아 입고 막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하고 이게 제발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어쨌든 사랑이든 이별이든 뭡니까? 어떤 기준점은 상대한테 있는 겁니다. 그죠? 상대한테 있다. 예를 들어 뭐 사랑도 빼는 것이 플러스입니다. 사랑은요. 만약 결혼을 한다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하고 그대가 조금 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해주고 그 남자를 좀 적게 하게 만들까? 이걸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의 결합인 결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듣습니까? 남자들은 막 동네 형들 총각 파티 하면서 막 친구들 먼저 장가간 친구들 초장에 깍 잡아라. 집안일 처음에 도와주면 안 된다. 안 도와주다가 한 번씩 도와주라. 그래 고마운 줄 알지. 이런 걸 또 가르치죠. 그죠? 어쨌든 내가 작게 하고 상대가 많이 하게 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야.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막 주변에 언니들이 막 조마줘. 그죠? 초장부터 집안일 시키라. 이러면서. 어쨌든 내가 작게 하고 상대가 많이 하게끔. 그건 장사꾼들이지. 우리가 장사하려고, 우리가 거래관계에서 이득 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많이 하고. 내가 바깥일도 하는데 내가 집안일도 하겠어. 그죠? 막 상대는, 당신 바깥일 하니까 집안일 하지 마. 서로 많이 하려고 싸우는. 얼마나 아름다운 커플이야.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삼연구소입니다. 그죠?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상대가 덜 아프고, 내가 오히려 많이 아프고, 상대는 후회가 안 남고, 내가 후회가 설상 많이 남을지라도, 그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별이라는 어떤 잔인한, 행위도, 힘들지만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째. 그죠? 재회는 하지 마라. 이거 뭐, 재회 가능성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카페글을 찾아다니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다니는 분들을 볼 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재회하지 마세요. 재회는 하지 마세요. 재회는 하지 마라. 이게 원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그냥. 자, 이런 말도 있어요. 한 번 버린 가구와 한 번 버린 사람은 다시 집안에 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저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는데,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데, 내가 뭐 특별한 오해를 했거나, 어떤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어떤 착오가 있었거나, 어떤 주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닌데, 재하지 마세요. 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별의 고통 때문에, 그죠? 이별의 고통을 왜 준다 했습니까? 어떤 경고장이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별의 고통 때문에 내가 너무 그녀를 사랑했나봐.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했나봐. 그건 이별의 고통에 불과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랑의 크기인 줄 알고 또 죄를 하고, 또 역시, 원인 이유가 해결됐나?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 짓 하는 커플. 아닙니다. 술 먹고 전화오는 남자, 다시 만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 여성 생각해서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술 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전화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 어떤 여자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아닙니다. 자기 이별의 고통의 크기도 감당 못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더더욱 만나면 안 돼요. 쟤는 하지 마라. 이별의 고통 때문에 제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의미 없다. 어떤 결정적인 오해가 있거나, 근데 그런 게 해결됐거나, 그럴 때 해야죠. 제가 맨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다형 시험에 답안지 고치지 마라 하거든. 왜 애매해서 왜 애매한 걸로 바꾸는데? 그래갖고 맨날 후회하고, 선생님 수준에서 망했어요. 수정하지 말아 해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내가 착각했을 때, 새로운 영감이 뚫었을 때 말고는 절대 수정하지 마라. 근데 수정한단 말이야. 이별도 똑같아요. 그죠? 한 번 결정된 이별은 첫 답안이에요. 바꾸지 마세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마무리. 6번째는, 이별의 고통이 사람들 함부로 만나지 마. 신이 경고장. 정면도 있지만은, 또 우리를 또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나를 키운다. 나를 승자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이별을 극복해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그럼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또는 이별의 과정에서 뭐예요? 배울 점을 찾고 미래의 안목을 확장하라. 요게 6번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삶연구소, 그죠?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도 우리 사랑,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좀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불륜에 대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아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 고맙습니다. 상대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해라. 또 상대 행복을 빌어라. 세 번째, 형식에, 이별의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너무 상대 자존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에 대해 좋은 인상 남기려고 하지 마라. 다섯 번째, 재회는 하지 마라, 제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배울 점을 찾고 미래의 안목을 확장하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